224페이지 행정처분인데 자격정지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관계사에게.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전속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든 서식에 소속관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사유가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당해무를 수행한 경우에 서명 및 날인하죠. 그래서 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자격취소 자격정지를 누가 해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자격정지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터 맨 마지막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이 있습니다. 거기 2분의 1에 보면은 암기 프린터 2분의 1에 보면은 3번 자격정지, 4번 업무정지 이 두 개는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아무리 늘리더라도 즉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100만원 과태료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500만원 과태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죠. 2분의 1을 늘리더라도 가중하더라도 5분의 1을 보면은 거기에 암기 프린터 56번에 5분의 1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이것도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이건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천만원 초과할 수 없고 취득가격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법률을 위반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라고. 서울시 조례에 그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규정은 상위규범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저촉되고 우리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도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준다고 돼 있죠.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 조례로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권리금 못 받는 걸로 서울시 지하상가 이런 거 서울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면 지하상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런 거는 권리금 회수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즉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을 위반하면 헌법에 위반된 법률 무효잖아요. 마찬가지에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면 무효라고요. 그 법에는 6월 이하라고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9월 하면 안 되겠죠. 9개월 할 수 있다. X라고요. 답 1번입니다. 고용신고, 인장등록이 둘 다 전자문서가 가능하다고 했죠.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해고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돼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냥 줄여서 해고신고라고 하겠습니다. 해고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인장 등록은 처음에 인장 등록할 때 전자문서가 가능하고, 처음 인장 등록할 때도 가능하고,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하고,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잖아요. 그 고용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 지문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줄여서 그냥 해고 신고라고 제가 편의상 적은 거예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전자문서 다 가능하다. 또 전자문서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대리인이 부동산거래 신고, 그 다음에 정정신청,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 아는 것 같아도 계속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 보니까 1등 하실 것 같아. 공부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 공부하는 걸 지금 동차예요. 1, 2차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예, 항상 수석은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이 통계를 보면 수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2차만 하는 분이 유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합교과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에 민법도 많이 나오잖아요.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예를 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도. 자, 그래서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계약서, 이 다 계약서와, 여기 계약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건 계약서와 관련되는 거고, 요거는 확인설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전부 확인설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 없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의무는 없는데 할 수 있죠. 하면서 설명을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 이게 잘못 적었네. 자격정지가 아니라 의무가 없습니다.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두 개 비교를 해야 되고 또 시험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한 4문제까지는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 지금 전혀 시간이 없는 분은 자꾸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8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무조건 지금 늘리면 안 되고 이제 자꾸 줄여야 돼요. 공부했던 부분을.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233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격정지는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나요? 자격정지가 19번. 19번에 있는데 자격정지 사유가 19번.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 그 19번에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 구체적 기준이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설명을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 더하면 9개월, 빼주면 3개월입니다.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 자격정지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리얼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쌍방 대리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답 3번입니다. 3번. 금지행위니까 금지행위가 매무수거 관직상투 금지행위에 해당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34번에 구체적 기준입니다. 구체적 기준. 그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구체적 기준 3개는 6개월, 4개는 3개월. 자, 처음에 있는 게 이게 이중소속 6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은 금지행위니까 6개월 맞고요.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그 다음에 거래금액 거짓으로 기재하면 이중계약서니까 이중금인 이중계약서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 금지행위니까 6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따라서 답 2번입니다. 2번. 두 개죠. 맞는 게 첫 번째 있는 거하고 세 번째 있는 것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금인 확인서 앞에 3개는 그 암기 프린트에 맨 마지막에 적어놨죠. 맨 밑에 19번에 맨 밑에 보면은 1, 2, 3번은 6개월, 4번부터 7번은 구체적 기준이 시행규칙에 있는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235번 자격
취소입니다. 1번 자격증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8번에 있습니다. 부양정의 이렇게 암기하다가 지금 부양지역으로 바꿨는데 부양정의 하려면 부양정의 해도 되고요.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자격 취소되고 나면 5년이 아니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죠.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교부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전부 다 누구한테 한다고 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이 아니고 54번 맨 밑에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반납은 모두 7일. 자격 취소했을 때 보고는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한 경우에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죠.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지금 237번에 보니까 옳은 것 답 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질문 올라온 거 보면. 237번에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격정지는 청문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들을 문,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취소 3개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한다. 그래서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고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니까 틀렸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보고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자격 정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오직 자격 취소 하나만 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5번에 반납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반납하지 않고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8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등록, 인장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업무정지.
답은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5번도 지금은 틀렸네요. 아닌 게 답이 두 개네요. 5번도 옛날에 이게 기출문제인데 옛날에는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마 답이 4번으로 되어 있을 텐데 5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여기 적어놨네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됐어요. 이게. 그래서 5번도 지금은 틀렸습니다.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 4번 5번 해야 되겠죠. 5번도 옛날 기출문제 당시에는 4번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번도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 게 이게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처벌 규정이 국토부에서는 완화했다고 밝혔어요. 업무정지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6개월 동안 문 닫아 놓는 것보다는 월세 내고 차라리 돈으로 때우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확인 설명은 무조건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 뭐 용산구 서울 박원순 시장이 뭐 용산 개발한다고 하니까 용산이 지금 엄청나게 용산이 집값이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용산에 단속하러 간다 하니까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중개사무소 문 닫았고 없더라고요. 무조건 나가서 조사하면 위반할 수밖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이거 확인 설명서 서식에 빈칸만 남겨두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공란, 빈칸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확인 설명서 적을 때 해당 사항 없음이라도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 거의 안 나와 있대. 옛날 건축물은.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공란으로 비워놓을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없음. 건축물 대장 보고 적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된다고. 빈칸을 남겨두면 안 되고 현업에 가셔서는.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저한테 뭐 현업에 있는 연수교육 하니까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들이 연락 온 거 보니까 가계약금 걸었는데 계약 깨려고 하니까 안 내준다고 하잖아요. 가계약금도. 원칙은 가계약금도 법에 민법에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죠.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됐으면 계약금입니다. 안 돌려줘도 돼요. 근데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돌려줘야 되겠죠. 계약이 성립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안 돌려주니까 개업공개사한테 긁어 넘어진 거예요. 가계약금 돌려달라 1,000만 원 걸었대요. 뭘로 긁어 넘어지냐면 계약서 안 적었다고.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서를 안 적었으니까 계약서도 안 적고 확인설명서도 안 적었다 이렇게 긁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그거는 어차피 가계약이니까 그 정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청와대 민원 넣겠다. 너 공무원 너 이름 뭐야 이렇게 하고 계속 하니까 공무원 웬만하면 봐주려고 해도 엄격하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계약금은 보내고 계약서를 안 적었으니까 약간 위반될 소지도 있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계약서 안 적었다. 계약서 안 적으면 업무정지잖아요. 확인설명서 안 적어도 마찬가지. 중개가 완성된 때는 계약서 작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계약금을 줬는데 중개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의뢰인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웬만하면 공무원도 그런 거는 거래 관행상 보통 거래 관행이 계약서 안 적은 상태에서 다 가계약금부터 먼저 입금시키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니. 그래서 무조건 걸고 넘어지면 업무정지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시킨 거라고. 이게 확인설명 위반한 경우, 하지 않는 경우, 잘못한 경우. 확인설명 할 의무는 없어요. 소속 공개사는. 의무는 없고 확인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예요. 확인설명을 할 의무는 없는데 하면서 똑바로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속 공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의무,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했다면, 소속 공개사가 했다면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소속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다 해서 X로 출제됐어요. 화해합니다. 서명 및 날인은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 그래서 238번 지금은 4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9번 보겠습니다. 239번. 232페이지 239번 옳은 것은 했는데 업무정지 기간은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에 6월이 하니까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6월 초과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법률을 위반하면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 법에 6월 이하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은. 2번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법인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되면 분사무소도 전부 업무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업무정지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그 주된 사무소가 업무정지 당했다 하더라도 분사무소가 업무정지 안 당했으면 안 당한 분사무소는 업무할 수 있겠죠. 근데 등록 취소는 법인만 등록을 했어요. 즉 주된 사무소만 등록을 했어요. 분사무소는 등록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설치 신고했잖아요. 따라서 법인이 등록 취소되면 주된 사무소와 모든 분사무소도 업무 못하죠.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해부결의 우리 이렇게 암기해왔죠. 암기 프린트 몇 번 있어요. 해부결의 소양 없이 몇 번 있죠. 그게 16번 해부결의 소양 없이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1,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하여야 합니다. 4번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소위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없습니다. 오직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3년이 몇 번에 있습니까? 3년이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네요. 46번에 동그라미 6번. 암기 프린터 제척기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민법에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 중단시킬 수가 없잖아요.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업무정지는 시중에 있는 책에 보면 또 업무정지, 소멸시효 이렇게 적어놓은 책도 많아요.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척기간입니다. 무조건 3년 지나면 못한다고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시효처럼. 그래서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죠.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처분만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번 보겠습니다. 243. 238페이지 243번.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거짓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조장하는 자, 방조하는 자,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4가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이 5%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행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그렇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부양정의 자격 취소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양도되어 하고 똑같은 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게 양도되어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자격증 양도되니까 자격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그건 등록증 양도되하고 똑같습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뭡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거짓계약서 적으면은 지금 적게 적은 거 이중계약서잖아요. 이중계약서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죠. 자격 취소는 없죠. 자격 취소는 없잖아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 기출문제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공인중개사라고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어쨌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계약서 적어가지고 자격 취소는 없잖아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고득점 하려면 반드시 그 행정처분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자격 취소, 자격정지 2문제 이상 나오니까 3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최소 2문제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 행위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가 된다. 예,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려면. 근데 300만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3번이 명백하게 틀렸으니까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벌금형 30만 원 벌금 받았다고 등록 취소되는 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잖아요. 기출문제 자체도 완벽하게 출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벌금 선고받으면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법 위반해가지고 5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그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맞죠?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계약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자, 그 다음에 245번 239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게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도입하면서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폐업하기 전에 위반했으면 다시 재등록하면 옛날 거 다시 승계됩니다. 자, 그래서 245번에 1번 보면 틀린 거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네, 전가기록 그대로 승계됩니다. 맞습니다.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죠. 1년간.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고요. 4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맞고, 5번, 폐업기간 1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좀 전에 우리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이라고 했는데요. 폐업을 안 해도, 근데 폐업을 했다면 1년 넘게 폐업했다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답이 2번인데 2번은 지금 뭐냐면 2번이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령 3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해가지고 9월 1일 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 2006년도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습니다. 그냥 업무정지만 한번 당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거기 2번 3번에 있는 것처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 말은 아직 이 재등록한 날, 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 전가기록 다 승계된다고요? 1년 넘었으면 승계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우리는 오늘 문제에 있는 것처럼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업무정지 3개월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3개월 받으니까 확인설명 위반해가지고 계속 세입자들이 와가지고 업무방해를 하니까 그냥 폐업해버렸어요. 골치 아프니까. 폐업을 했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등록이 돼요? 안 돼요? 재등록,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니까 재등록이 안 되죠? 업무정지 기간 3개월 끝나서 재등록 가능하죠? 다시 등록을 하면 자 바로 업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지금부터 3개월간 업무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무정지 당하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되고요.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폐업해야 됩니다. 1년 넘게 폐업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고요.
좀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약간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성계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오늘 8월 8일입니까? 9일? 8, 9일요? 날짜 가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학원 다니다 보면 날짜 가는 걸 잘 모르고 요일만 기억할 가능성이 많죠. 저는 날짜는 진짜 몰라요. 요일만 알아요. 한 20년째 지금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요일날 어디 가야 되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며칠날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해지고 사람 머리는 쓰는 만큼 발달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신경 쓰는 부분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된다고요. 단 폐업기간 3년 지났으면 승계 안 된다 했어요.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시 등록 취소됩니다. 재등록하면. 이 경우에는 법제 10조 1항 제8호에 보면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폐업기간만큼 빼준다고 돼 있어요. 폐업기간 1년 빼주면 2년 지나야 됩니다. 2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결국 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 잔물이 굴려가지고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 취소돼서 2년 지나면 결국 합하면 3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잔물이 굴리는 걸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폐업기간 3년 넘으면 어차피 폐업기간 빼주면 등록 취소되면 3년에서 폐업기간만큼 빼주면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폐업기간 3년 지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고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46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교육공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예,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도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즉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2번 공인중개사 및 교육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교육공개사 아닌 자,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및 교육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행정형벌이죠? 징역벌금이. 4번 법인이 아닌 교육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암기 프린터 38번 38번에 보면은 그게 1번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2번에 보니까 고용인 즉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죠. 업무정지 사유. 예,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암기 프린터에는 안 적어놨는데 서브노트 29페이지 29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외.
예외가 사망, 해산, 결격사유,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죠. 등록 기준 미달되면 등록 취소돼도 3년 안 지나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된다고. 다시 등록. 예를 들면 우리 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3분의 1 자격증 있는 사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 사망하면 죽고 없으면 영원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도 벗어날 수가 없죠.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